사라진 추억의 직업 시리즈 1화. 오라이, 버스 여차장의 추억.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 곁을 떠나간 직업들. 그 속에는 땀과 눈물, 그리고 삶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오라이! 하는 구령 소리가 정겹던 버스 안내양 여차장 이야기입니다. (1961년부터) (1989년까지) 28년 동안 우리나라 버스에는 운전기사 옆에 꼭 한 분이 더 계셨죠. 파란색이나 회색 유니폼에 모자를 쓰고 어깨에는 가죽 가방을 맨 여성. 바로 여차장입니다. 당시에는 버스 안내양이라고도 불렀는데요. 주로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지원할 수 있었고 평균 나이가 겨우 18세. 20살도 안 된 어린 소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차장의 하루는 정말 바빴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첫 차에 올라타서 하루 16시간, 길게는 18시간을 일했죠. 밤 12시가 되어서야 막차에서 내렸습니다. 출퇴근 시간 10,000원 버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뒷문으로 승객들이 밀려 들어오면 여차장은 작은 몸으로 힘껏 사람들을 밀어 넣으며 외쳤습니다. 더 들어가세요. 조금만 더. 그리고는 운전기사에게 큰 소리로 오라이! 문이 닫히지 않으면 발로 밀면서까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비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버스. 어떻게 터지지 않는지 신기할 지경이었죠.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전북 부안에서 올라온 17살 송한숙 양. 그녀가 김포교통에서 면접을 보던 날의 이야기입니다. 면접관이 질문을 했습니다. 35 곱하기 7은? 당시 버스 요금이 35원이었거든요. 안숙 양은 머뭇거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245원이요. 해산 문제 6개를 척척 마친 안숙 양. 그렇게 버스 여차장이 되었습니다. 학력도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었습니다. 암산만 빨리 할 수 있으면 됐죠. 시골에서 올라온 무화그 소녀들에게 여차장은 식모보다 낫고 공장보다 쉬워 보이는 그런 꿈의 직업이었습니다. 여차장의 일은 승객을 태우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어깨에 맨 가죽 가방에는 동전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 무거운 가방을 메고 있으니 어깨가 짓눌려 아팠습니다. 승객들에게 표를 팔고 거스름돈을 주고 목적지를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안내도 해야 했습니다. 시청 가려면 어디서 내려요? 할아버지,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셔야 해요. 때로는 길을 잃은 사람들의 이정표가 되어주기도 했죠. 그리고 또 하나. 소매치기를 감시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만원 버스에서는 소매치기가 기승을 부렸거든요. 여차장들은 매서운 눈으로 차 안을 살피며 승객들의 안전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차장들도 사춘기 어린 소녀들이었습니다. 송한숙 양의 추억을 들어볼까요? 교복 입은 고학생이 물건을 팔고 버스에 오르면 안숙 양은 가끔 차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같은 또래 학생들이 안쓰러웠던 거죠. 어떤 남학생은 꼭 안숙 양이 탄 버스만 기다렸다가 탔습니다. 그러더니 회수권과 함께 연애 쪽지를 쥐어주고는 얼굴 빨개져서 달아나곤 했습니다. 키가 허리춤만한 국민 학생이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누나 누구야? 하고 바라보면 안숙 양은 승강구 계단에 아이를 앉히고 자기는 좁은 발판에 두 발을 모으곤 했습니다. 그렇게 어린 여차장들은 서울 시민들의 누나가 되고 언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1964년 여차장들이 받은 월급은 1,4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쌀 한 가마니 값이 3,556원이었습니다. 월급 6개월치를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 모아야 겨우 쌀 2가마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차장들이 삥땅이라는 걸 했습니다. 승객 수를 조금 덜 보고하고 그 차액으로 생활비를 보태는 거였죠. 1970년 YMCA에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주제는 삥땅이란 무엇인가였습니다. 한 여차장이 말했습니다. 하루 300원 삥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죄의식이 너무 커서 교회도 나갈 수 없어요. 그때 천주교 원주교구 지학순 주교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누구나 공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 이런 상황에서 삥땅은 죄악이 아니다.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영웅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달리던 버스에 큰 사고가 났습니다. 버스가 기울어지며 전복될 위기에 처했죠. 그 순간 한 여차장이 혼자서 승객 53명을 모두 구출해냈습니다. 자신의 안전은 뒤로 한 채 한 명 한 명 승객들을 버스 밖으로 밀어내고 어린아이들을 등에 업어 나르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버스에서 뛰어내렸습니다. 18, 19의 어린 소녀가 53명의 생명을 구한 겁니다. 이것이 버스 여차장이었습니다. 무거운 동전 가방은 어깨를 짓눌렀고 좁은 버스 안에서 하루 종일 서 있으니 다리는 퉁퉁 부었죠. 여름에는 냉방도 없는 버스 안에서 땀을 뻘뻘 흘렸고 겨울에는 문이 열릴 때마다 매서운 찬바람이 들이쳤습니다. 여차장들 사이에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여차장 3년 하면 발이 커진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균형을 잡느라 정말 발이 넓어지고 굳어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말입니다. 여차장들은 항상 밝게 웃으며 승객들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 목소리가 참 따뜻했습니다. (1984년) 정부가 결정적인 조치를 내렸습니다. 시민 자율버스. 승객이 토큰통에 직접 요금을 넣는 방식이었죠. 딸깍 하고 동전을 넣으면 자동으로 처리되는 그 편리한 기계 때문에 여차장이라는 직업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 4월 20일 김포교통 소속 마지막 여차장 38명이 함께 사표를 냈습니다. 28년 동안 우리 곁을 지켜주던 그 정겨운 오라이. 소리도 함께 사라졌죠. 그해 12월 30일 법에서 안내원 승무 의무 조항이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7년간 여차장으로 일했던 송한숙 씨의 그 당시 말씀을 전합니다. 창피하고 우스운 직업이라고 손가락질도 당했지만 부끄럼 없이 살았습니다. 어찌됐든 한 시대, 한 분야를 맡아서 사회를 굴러가게 했으니까요. 다들 힘들었죠? 우리는 조금 더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버스 여차장은 단순히 표를 팔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우리를 학교로, 직장으로 데려다 주었고 피곤한 저녁에는 집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버스를 기다리던 우리에게 어서 타세요. 춥죠? 하며 따뜻하게 말을 건네주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직업이지만 그 시절을 살았던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오라이.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버스 여차장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여차장으로 일하셨던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여차장과 관련된 추억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사라진 직업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동네 시니어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